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런 비유를 들면 좋겠습니다. 집안이 망하려면 그 집 장맛부터 변한다,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만 알고 있나 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이 망하려면 뭐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괜히 며느리한테 덤태기 씌우는 것 같은데 핵심 요소는 이겁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할 때 다 각 집마다 고유한 음식의 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면 다 각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그 집안의 그 김치를 발효하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다릅니다. 장 맛이 다르다는 것이 대표적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는 누가 하냐면 미생물이 해냅니다.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니까 장 맛이 달라요. 근데 아까 며느리 또 장맛 연결해 볼게요. 이 미생물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감정 파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까 부교감 신경처럼 이완하고 안정하고 평화로울 때 그 진동에 공명하는 파장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유익균이고요. 뭔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이런 파장에 공명하는 게 주로 유해균인데, 유해균이 발효를 해내면 그걸 이름하여 부패라고 합니다. 발효하고 부패는 미생물학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온 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발효라고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면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라고 부른 게 또 다른 생명체는 딱 자기하고 맞아서 뭐 자기네들 이름을 붙인다면 발효라고 붙일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걸 그 동생명체는 부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가 똑같은데 지금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안 되면 미생물이 작동해서, 어떤 미생물이 작동하겠어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유해균이라고 하겠죠. 다른 생명체는 그 유해균이 유익균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해균인 그 유해균들이 소위 말해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그래서 중요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내가 볼 때 나보다 게으르고 나보다 양심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약간 약오른 마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이씨, 뭐야, 난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그때 이렇게 짜증내는 마음이 장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도 그런 신경 예민이 오랫동안 쌓일 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배가 아프다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논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껏이라고 하는데, 껏은 감정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다, 이렇게. 매우 인문학적인 표현이죠. 또 이거를 우리가 이 뇌가 여기 있는데 배뇌가 있다 해서 복뇌라 그래요. 배복자 써서. 그 여기하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엑시스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 장에 있는 꾸불꾸불이 생김새가 뇌 생김새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호도가 뇌하고 비슷해서 먹으면 머리에 지능에 도움된다고 하듯이 여기하고 뇌가 비슷하게 생겼고요. 여기 뇌가 더 생명의 본질 그리고 본능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감정에 반응하더라.
감정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까 제가 미생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것에. 그래서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두뇌 활동과도 정신세계와도 장은 관계가 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 중에 이제 연결해 보자면, 대변 이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잘 보관했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장으로 넣어주면 건강해진다. 이 얘기잖아요. 왜 대변이 도움이 되냐면 그 대변에 있는 장내 미생물,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들여주니까 건강해진다는 뜻이고, 그 건강 중에서 특히 자폐에도 도움된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정신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정신질환하고 장하고 어떻게 관계 있지? 라고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연관이 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폭력성이 있고 ADHD 같고 막 참을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치료할 때 막 정신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치료도 하지만 장을 안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을 유해균 말고 유익균으로 많이 넣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로 치료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깊은 연관이 있는 근원적인 것은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방금 말한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인데요. 유익균은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워낙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게 대표적 유익균이죠. 뭐 이런 기능을 합니다. 소화 흡수도, 면역력도, 비타민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유해균은 뭐 변온성 대장균, 웰치균, 식중독균인데 장내 부패, 발암물질, 악취가스를 만들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균이라는 게 있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균은 어떤 작동을 하냐면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유익균의 역할,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균의 역할을 하는 기회주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선거를 따지면 부동층이에요. 대세의 흐름에 따라 그냥 이렇게 훅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퍼센티지도 굉장히 많아요. 균형 잡힌 장내 세균 비율이 유해균이 5 내지 10, 유익균이 한 30, 중간균 60, 65. 요 정도일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100%다 유익균이면 좋겠다라고 얼른 생각하면 좋게,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더라예요. 한 30%가 유익균이고 5 내지 10은 유해균이고 그냥 중간균이 60 내지 65일 때가 가장 건강하더라.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사는 사회 조직도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유해균을 0으로 만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좀 있어야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해균이 5 내지 10%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게 일반 삶의 조직,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하여 얘기할 때 반면교사란 말이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을 보니까 나 저렇게는 안 해야겠네 라는 것이 하나의 교육이 되듯이 저런 유익균이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방심하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동해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서울로 이송해 올 때 고기 살아있는 그냥 수족관 이렇게 큰 트럭에 올 때 대부분 시들시들해지는데 고기에 가물치나 쏘가리를 한 마리 넣으면 싱싱해갖고 온답니다. 그 쏘가리나 가물치가 이게 육식성이거든요. 이렇게 막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공동체에 가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죠. 아, 그 어디 몇 3층에 뭐 1203호에 있는 그 환자, 뭐 너무 스트레스야. 그런 사람 좀 퇴원했으면 좋겠어.
퇴원 안 하고 있다가 퇴원하면 얼마나 속이 개운합니까? 근데 또 903호에 있는 또 그 사람이 또 또라이짓 하대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은 안 가나 했는데 또 사라졌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제 또라이가 없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또라이가 한 명도 없네 하는 그 사람이 또라이래요. 그 사람이 또라이래요. 어느 조직에나 또라이는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섭리라고 해요. 이게 건강의 섭리, 조직의 구성비, 가장 최적의 구성비는 이렇게 돼 있다예요. 그래서 또라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까지 좀 해봅니다. 장내 미생물의 기능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맹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맹장은 어디에 있나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의 집합소이자 은신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뭔가 독소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를 면역작용은 뭐 T세포, B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1차적인 면역 기능이 있어요. 재채기 하는 것도 면역 기능이고요. 내 안에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올 때 애취하고 뱉어내고요. 설사하는 것도 면역 기능입니다.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빨리 샥 빼내려고. 그렇게 설사를 할 때 나쁜 걸 빼내기 위해 설사하는 게 면역 기능이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들, 유익균들이 같이 샥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의 전해질도 빠져나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폭풍 설사를 내고 나갈 때 이 균들이 맹장에, 충수돌기 맹장에 싹 들어간대요. 그래서 폭풍 설사에서 안 빠져나간대요. 딱 그게 노화의 방주하고 비슷해요. 한 쌍씩 싹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이게 싹 빠져나간 후에 다시 나와가지고 막 또 번식을 해요. 미생물은 단세포 생명체에 가깝기 때문에 단세포 생명체와 다세포 생명체의 대표적 차이는 단세포 생명체는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빠르게 번식해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한 마리가 1억 마리 되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종자, 씨앗 같은 게 이렇게 어디로 안 빠져나가고 빠져나오지 않고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작동을 하는 게 맹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기 전에는 맹장은 옛날부터 괜히 쓸데없이 거기에 찌꺼기 들어가면 염증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맹장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는 어린아이들 막 나면 수술하면 마취 없이도 막 수술할 수도 있고 빨리 잘 아문다 이래가지고 낳자마자 맹장을 떼주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평생 맹장염 안 걸리고 살게 해준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유럽에서는 여성분들 자궁 출산 다 하셨나요? 출산 다 했다 그러면 자궁 잘라냅시다 했다는 거예요. 괜히 자궁에 염증 일으키거나 자궁암 이런 거 생기니까. 그래서 출산이 끝나면은 뭐 40대, 50대 되면 자궁을 다 떼내는 게 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출산 끝났으면 자궁 안 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왠지 무식하기는 이렇게 무시당했대요. 뭐 때문에 자궁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뭔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못 배운 사람들은 역시 답답해. 이렇게 됐답니다. 맹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이치를 다 안다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은데 아까 미생물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밝혀졌듯이 맹장도 그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 맹장 수술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미생물을 키우는 조건, 상황에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 대사작용도 하는데 미생물이 우리 뭐 전분이나 다당류를 분해해서 비타민, 엽산, 단세지방산 이게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단세지방산 특히 많이 들어보셨죠. 숏체인, 예. 단세지방산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마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릭산 이런 게 있죠. 아마노들이 쓰는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등장하는 게 뷰트릭산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후코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뷰트릭산이 많다고 해서 해조류, 미역 이런 데서 잘 발효해서 유해 성분을 많이 추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딱 흡수되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장내 미생물이 필요해요. 네.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암 발생도 억제한다. 그 외에도 뭐 담즙대사, 약물 대사 과정에도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작동하더라. 이게 이제 후성유전학에 나온 얘기인데, 유전자를 발현한단 말이 뭔 말일까요? 발현. 유전자를 갖고는 있으나 그게 작동하게도 할 수 있고 꺼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스위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전자 발현으로 인하여 유명한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죠. 브라카1, 2 유전자가 원래 그거는 암 억제 유전자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변이된 거를 타고 나서 그 유전자를 변이된 채로 갖고 있으니까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본인은 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유방을 다 제거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과학이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이 사람 평생 그게 안 걸릴 확률이 높게 만든 과학의 승리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후성유전학이 나온 이후로 그게 좀 섣불렀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발현되고 안 되고를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장내 미생물도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죠. 장내 미생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있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의 유전자를 다 밝히겠다 해서 20, 30년 이상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돼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다 밝히면 암뿐 아니라 난치병이 다 정복될 거라고 했는데 암이 정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전자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세컨드 제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 몸과 같이 살고 있는 유익균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를 연구하고 그거를 다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기간도 혹시 짧게 걸렸고요. 그것이 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암학회에 가면 이 장내 미생물 관련한 것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예. 네.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좋아요. 예전에 그 경희대 미생물학과 교수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던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수 생활한 지 한 35년, 40년 됐는데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생물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과가 아니어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기금을 받아서 연구 많이 하고 논문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논문의 수가 이러다가 요사이는 이렇게 많아졌대요. 불과 3년, 5년부터.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 갑자기 피크가 살짝 있죠. 요거는 갑자기 막 집단 식중독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때 잠깐 이렇게 됐다가, 요새는 이렇게 늘었다가 이거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여기를 바닥으로 그릴 수밖에 없대요. 최고 인기 있는 거가 지금 미생물학과예요. 우리가 쓰는 항암제도 어떤 사람에게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다는 아니지만 밝힌 것 중에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 상황에 따라 이 항암제가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더라. 이렇게 돼서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을 관련해서 그 분야로 항암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 그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생명체라는 뜻인데 미생물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편인 미생물이니까 이게 유익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서 인체에 이로움을 주게 하려고 하죠. 요새 광고에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그거를 뭐 우리는 1억 마리다, 우리는 10억 마리다. 근데 먹어도 위산에 다 죽어버리니까 캅셀로 싸서 안전하게 간다. 우리는 이중 캅셀로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에 대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요, 두 번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의 먹이나 즙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게 뭐 식이섬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중요한가? 프리라는 말은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넣어주더라도 그게 주변에 잘 살기 위한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죠. 미리 먹이라든가 즙이 필요한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되는데 하룻밤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1억 마리가 있다 한들 먹이가 없고 거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한 마리도 없다면 이걸 넣어주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무한정 그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먹이나 거처가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네들이 만들어갖고 할 거 없이 이런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우리 생체에 도움이 되는 만들어내는 생명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아예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낸 제품이 바이오제닉스라고 그래요. 저거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분은 이렇게 세 개 다 취하시면 되겠는데, 중요도를 따지면 요게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암에도 질병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꽤 전 자료인데 요새는 훨씬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질병하고 미생물이 관계되어 있고 암에도 당연히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